자, 문정권요. 미국이 예상외로 문정권보다 빨리 김정은이한테 정상회담 하자 하니까 초조해졌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을 뺏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북한에다가 퍼줄 한마디로 이 솥단지를 지금 계속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데요.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도 남북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린다. 우리가 평화체제 하면 북한이 미군을 철수시켜서 한마디로 한국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경제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북한에다가 죄다 퍼주는 것 말고 무슨 경제공동체가 있겠습니까? 거지하고 재벌하고 둘이 만나서 너네 둘이 경제공동체 해라. 자, 이재용이하고 서울의 역의 노숙자하고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평화적으로 살아가겠다 하면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재용이 재산 반 뚝 떼서 거지는 재산이 제로거나 마이너스일 거니까 평균에서 이재용이가 재산이 100조면 거지 50조, 이재용 50조 이렇게 하고 거지가 깽판 부리지 않고 술 먹고 소주병 휘두르지 않게 하는 대가로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은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지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이 아니면 이제는 이 한반도가 마치 망할 것처럼 국민들한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요, 향후 2달간의 남북 북미 회담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기회를 살려내느냐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2달 사이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지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들도 정상회담을 할 때 세계사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이라도 하나 챙겨갔습니다. 퍼주든가 말았든가. 자, 이제 본인이 또 하나 챙기고 싶은 모양인데요. 뭔 남북 문제를 가지고 세계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계사 이야기하기 전에 집구석이나 좀 챙기지. 자, 우리가 2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려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한 대전환의 길이라면서 그래도 결과가 낙관하기 어렵고 과정도 조심스러운 게 현실이라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야만이 예측 불가능한 여러 상황을 뛰어넘고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디 여야 보수 진보 이념 진영을 초월해 성공적인 회담을 되도록 국력을 하나로 모아주길 국민에게 간곡히 당부한다 했는데요. 저는 부디 힘을 안 모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국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 조지고 겁주고 도둑놈들 만들면서 힘을 모으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국내의 반대 세력을 거의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개헌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거의 독재에 가까운 형태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한마디로 보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장악해서 하나의 소리만 들리게 만들고 이러면서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 그래요? 지금 힘이 하나로 모일 거라고 보십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올인한 만큼 나중에 쪽박 서게 될 거는 틀림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실실 뻥도 치는데요.
정의용이 트럼프를 만난 다음에 곧바로 시진핑을 만나러 가는 이유는 그동안에 소외된 중국이 섭섭함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차이나 패싱, 웃기는 소리야. 북한하고 중국하고 한편이고, 중국한테 지난 12월 달에 시진핑 만나러 갔을 때 내가 북한하고 요래 해가지고 다 끌어내고 이렇게 해볼 거니까 중국이 북한 보고 그래라고 좀 시키세요 하고 다 짜고 쳐놓고는요, 멀쩡한 거짓말을 멍청한 국민들 들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미국 들으라고 합니까? 진짜 좀 순진한 사람 같으면 다 사실이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자, 비핵화로 갈 때, 북한하고의 평화협정 등을 논의할 때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6.25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을 빼놓고 이걸 추진하기 어렵다. 아니, 지금 중국이 쌍궤를 주장하는데, 쌍중단, 쌍궤, 중국 말대로 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뭔 중국이 소외감을 느낄까봐 중국을 무시하기 어렵다니 이딴 헛소리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특사단장을 임종석이 정말 가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용 자리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죠. 임종석이 특사단장으로 가서 김정은하고 앉아있는 화면이 사진이 나오면 국민들 다수가 과거 주사파 보스하고 김정은하고 이렇게 앉아서 누구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는가, 이 부분이 그림이 좀 안 됐고, 그 다음에 임종석이 한국에 와서 이제 미국에 가야 될 건데 트럼프하고 임종석하고 앉아있는 장면도 이게 비자가 나올 건가부터 시작해서 머리 아픈 일이 한두 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까지 비서실장 임명될 때까지 뭐 했어요? 북한에 돈 지원해주는 저작권 요 북한 대신에 추심해서 받아서 북한에다가 주는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그런 사람하고 앉아서 있다가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회담이 끝난 다음에 백악관에서, 백악관 뜰에서 발표를 하면 이 그림도 또 모양이 이상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못 갔는데, 내가 북한에 가지는 못했지만은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서 지금 임종석이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된 거 아닙니까? 본인의 과거 경력을 조금이라도 의식을 한다면 저는 거기에 적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딴 사람을 시키십시오라고 아무리 2인자라도 그렇게 해야죠. 또 비서실장은요, 겸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비서실장이 겸직을 해서 다른 일을 맡는 걸 보셨습니까? 자, 임종석, 문재인 이 두 사람이 지금 찰떡궁합이 되어가지고 남이 뭐래도 당신이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아라고 시켰습니다. 주사파의 대부가 북한과의, 김정은과의 회담을 총준비하는 위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줄 거 보따리 다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하는 게 이번에 준비위원장이 각 부서를 동원해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일 건데, 요만큼 갖고 왔습니다 하면 그만큼 안 된다, 새로 그리오라, 이렇게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정상회담에서 남측의 이익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임종석이 남쪽의 이익을 더 반영할 건가, 북한의 이익을 반영할 건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 너네 머리가 좀 이상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임종석이 주사파에 대해서 부끄러운 과오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그야말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 주사파에 대해서 커밍아웃을 한 번도 하지도 않은 사람을 지금 준비위원장으로 앉혀서 문 정권이 지금 대선 공약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대북 지원,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에 14선언을 이행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선언을 할 때 합의했던 내용들이요. 이걸 이행하는데 14조가 들어갈 거라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를 해서 서해 공동 의료구역,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을 했고, 서해에서는 군이 철수하고 해양 경찰이 무슨 이런 걸 막고, 또 임진강 하구에 모래도 같이 퍼다가 이렇게 쓰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해경이 있지만 북한은 해경이 있습니까? 자, 연변 남포 조선 협력단지. 지금 세계적으로 조선업이 다 망해버려서 한국의 지금 연변 남포의 조선소보다도 훨씬 좋은 대우조선도 지금 망하려고 하고, 이 조선사들보다 몇십 배 될 성동조선도 망했고 STX도 망해가는데 어떻게 지금 조선협력단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백두산 서울 간의 직항로를 개설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군사 긴장을 완화하게 되면 경협이 가능하다는 이 서해 평화협력지대 사업이 지금 그대로 이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노무현 정권의 서해 평화협력지대 이 부분을 그대로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동해, 러시아, 서해와 중국 이걸 잇는 에너지 자원 물류 교통 벨트를 구축한다. 이거 이명박 정권 때부터 나왔던 정신 나간 이야기. 남북러 가스관 연결하고 철도 연결하고 도로 연결하고 전력 연결한다라는 그 이야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북 접경지대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한다. 즉 개성공단 같은 거를 서해부터 동해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밀어준다. 그리고 금강산 같이 관광으로 되는 데는 관광으로 밀어준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이걸 한반도 신경제지도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돈은 누가 내냐는 겁니다. 문재인 양산 집을 팔아서 이 돈을 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건데 노무현 정권 때가 14조인데 이번에 새로운 게 더 올라갔으니 이게 수십조, 수백조가 될 줄 모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지금 북한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5.24 조치를 이 독자적으로 해제해야 이게 가능할 건데 이거는 이제는 지난 올림픽을 계기로 5.24 조치, 즉 천안함 침몰로 만들어진 북한에 대한 일체의 교류 지원 부분들을 안 한다, 못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는 풀겠다라는 겁니까? 근데 문 정권은 북한에 대한 지원 방식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행동에 옮기면 옮긴 만큼 지원을 해주던 이런 부분들을, 즉 비핵화 단계별 보상 원칙이 육자회담의 이 육자회담 참여국들의 입장이었는데 합의된, 이번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수교 및 평화협정, 남북 경제 공동체 구축 문제가 정상 간에 한 번에 논의되는 패키지 톱다운 방식을 찾을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미북 수교까지 다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자들이 작년부터 평화협정을 서명을 천만인 받으러 다니고 통일부가 안을 만들어 놨을 때 제가 뭔가를 장난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준비 다 해놓고 이번에 통으로 그냥 싹 협상을 해서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와대는 1라운드가 될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많은 남북 교류 사업을 합의할 걸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순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취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술을 마시겠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산가족, 문화교류 등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합의를 추구할 거다라고 하면서 전면 중단된 남북 관계를 복원해 북한이 쉽게 지난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웃기는 소리 하고 진짜 자빠졌네요. 북한은 그냥 김정은이 말 한마디로 어이 받지 마 이러면 그냥 안 받는 겁니다. 국경 폐쇄해버리고요. 개성공단 북한이 문 닫을 때 3년 전입니까? 안 봤습니까? 순식간에 다 쫓아내버리고 끝내버리,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개성공단 무슨 입주자들이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서 또 장사하려고 방문 허가해달라니 북한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그리 쉽게 할 것 같아 보입니까? 모르겠어요. 뒤로 돈을 듬뿍 주면 하겠지요. 자,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북미 수교를 논의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정정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개성공단 확대 등 남북 경제 공동체 구상 등이 이렇게 실현되려 하면 미북 관계 정상화와 대북 제재 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만 북한을 풀어주면 한국은 그냥 평화협정에 북미 수교까지 단숨에 가버리려고 준비 다 해놓고 북한에 대해서 다 퍼다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임종석이 주도하는 정상회담 준비위에는 청와대 수석실, 외교부, 통일부, 관계부처들이 모두 참여한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 아주 정권을 임종석이 휘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평화협정이니 미북 수교니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니 북한이 뭐가 하나 바뀌었습니까? 바뀌지도 않았는데 왜 말을 먼저 끄집어내죠? 자, 그걸 올리면 평화협정이나 미북 수교를 올린다면 문 정권은 솔직히 이제 국민들에 의해서 탄핵 이야기가 나와도요. 할 말이 없는 정권이 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오래 평화협정을 입에 올리고 이렇게 다녔습니까? 이런 게 다 문정인이가 입에 올리고 다니던 이야기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문정인은 행복하겠습니다.